오늘은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뽑아왔습니다. 그거 원래 여기 평론가님 법매 특허인데요. 국민의힘 공천 갈등 지금부터 시작이다. 드디어 김웅 교수님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 쪽으로 마음이 기울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좋은 말이에요. 이거 좋은 말. 막판에 전혀 아니래요. 완전히 한방 먹었습니다. 저도요.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친명 대박, 비명 쪽박 뒤에서 누군가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 간단히 보시면 안 됩니다. 김 교수님 간단하게 보지 말라는데요? 네, 간단하게 보고 있진 않아요. 네, 간단하게 보고 있지 않고. 아니 왜 저는 하위 10%에 왜 들어갔죠? 박영진은요? 저는 지금까지 상위 10%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민주당한테는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국민의힘 얘기라는데 결국 또 민주당 얘기로 들어왔네요. 그걸 아까 하셨던 거고요. 지금 국민 얘기해야 되는데 왜 자꾸 민주당 얘기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이따 또 하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KBS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오늘 말 어떤 거 픽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뽑아왔습니다. 그거 원래 여기 평론가님 법매 특허인데요.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어쩔 수 없어서 찍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서 진짜 사랑받고 싶다라는 말인데요. 물론 아직 우리가 좀 어렵고 민주당을 쫓아가는 입장이다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좀 지지율을 바짝 좀 끌어올린 결과들이 좀 나왔잖아요. 이게 공천관리를 잘하고 있다.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에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신감을 보인 말 같아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국민의힘 공천 갈등 지금부터 시작이다. 김웅 교수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에서도 또 괜찮은 말 뽑아가지고 드디어 김웅 교수님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좋은 말이에요. 이거 좋은 말. 막판에 전혀 아니래요. 완전히 한방 먹었습니다. 저도요. 저는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공천의 유일한 기준은 친명 횡재, 비명 행사라는 게 국민의 인식이다. 저도 그런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 오셨겠죠? 네, 그럼요. 민주당 내 공천 갈등을 부인하긴 어려워요. 그런데 그 민주당 내 공천 갈등만 좀 집중해서 좀 보도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좀 더 이제 앞으로 갈등이 더 심화되겠지만 이미 내부에 갈등이 있다. 공천으로 인한 갈등은 투당 마찬가지다. 국민의힘도 갈등이 생길 거다. 네, 갈등이 더 생길 거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름 그래도 좀 덜한 거네요. 덜하지만 보도가 좀 더 안 된 거지. 보도에 문제가 있다. 네, 갈등 여전히 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평론가님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죠. 얘기해 주세요. 김웅 교수님의 기도하는 듯한 얘기. 제발 좀 갈등 좀 있어라. 일어나라. 제발 좀 갈등 좀 있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리는데 사실 그럴 수는 있어요. 지금 영남권이 남아 있으니까 남아 있는데 민주당은 자기 일을 더 신경 써야 돼요. 남의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한동훈 윤 대통령이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전국 코스를 다니면서 지금 정책 홍보하느라 바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른바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친명 대박, 비명 쪽박 이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여론조사를 하는데 나는 빠졌어. 현역 국회의원이. 뒤에서 누군가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간단하게 김 교수님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김 교수님 간단하게 보지 말라는데요? 네, 간단하게 보고 있진 않아요. 네, 간단하게 보고 있지 않고 국회의원을 배제한 여론조사가 돌았다. 국회의원 평가는 이미 작년 9월에 평가 기준을 공개를 했고 그게 최근에 통보가 된 겁니다. 31명 중에 28명이 비명이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거 확인된 게 아니에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너무 부풀려서 보도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후보들 또는 뭐 소위 인재 영입을 해서 나온 후보도 있을 수밖에 경쟁력 없고 있는지 없는지 경쟁력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 현역은 이미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후보들을 경쟁력이 있는지 이제 사전에 그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지 그것이 곧 지금 현역 의원을 빼고 공천 심사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역 의원 하위 평가에서 지금 뭐 공개된 사람들 지금 뭐 박용진, 김용준, 윤영찬 의원들 어쨌거나 아니 박용진 의원은 상위 10%예요. 상위 10%? 하위예요? 하위 10%. 하위 10%예요. 상위가 아니고 지금 알면서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생각 아니에요 지금? 충격인데요. 박용진 의원이 모르셨어요? 취급받으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왜 저는 하위 10%에 왜 들어갔죠? 박용진 의원요? 저는 지금까지 상위 10%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훌륭한 국회의원 민주당에서는 저는 사실 많이 안 봤어요. 하위 10%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또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몇 안 되게 박수를 쳐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구민후배도 그런 사람도 있고 박용진 의원인데 누가 보더라도 박용진 의원이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의정 활동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지역구 활동이라든지 또 능력이라든지 단 하나 흠이 있다고 하면은 비명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많이 비판했죠. 많이 했죠. 그것 때문에 하위 10%라고 하면은 이해가 돼요. 왜 박용진이가 하위 10%에 들어야 되는지 당은 설명해야 돼요.
홍영표 의원도 만약 탈락이 되면은 예. 왜 탈락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홍영표는 그래도 민주당의 인천 지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몇 안 되는 중진이에요. 예. 탈락된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아마 끝내줄 겁니다. 홍영표 의원 등 집단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을 탈당하게 되고 결국은 뭐 새로운 미래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거기 가서 빛을 보기 어려워요. 앞으로 공천을 쭉 봤더니 진짜 비명 행사 다 하고 친명은 다 경사가 났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당원들 또는 당직자들도 이 당을 벗어난다고요. 이낙연 정당으로 쏠려버리면은 민주당은 분당이 되는 거예요. 예. 총선 앞두고 분당이 되면은요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정당은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분당이 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끝나는 거예요 정치가. 총선에서 과반 획득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과반이요 지금? 100석?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홍영표 의원이 예. 집단 행동을 하겠다는 것을 시사하긴 했지만 그 예. 집단 행동이 탈당으로 지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의 집단 행동이에요. 이 민주당 내에서의 정말 제대로 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집단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누가 봐도 이건 사천이다라고 흐를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이 탈당이라든가 예. 뭐 그런 방법이지 갈등 정도로 지금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후보가 어찌하다 보니 친명 계열이다. 그걸 우리가 사천이다라고 얘기하면 억울한 예. 결과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후보를 내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천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현역 의원 없어서 갈등이 순조롭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건 민주당식 해석이죠. 예. 민주당식 해석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폄하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갈등을 잘 수용을 하고 있잖아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복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잘랐어요. 예. 근데 그걸 또 수용을 했어요. 이거 굉장한 것.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민의힘 탈락 의원들은 반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역 의원 탈락률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돌려받기를 많이 해서 그래요. 돌려받기에도 어떻게 하든 간에 공천 과정이 나름대로 매끄럽게 한다는 거는 그건 잘하는 것이고요. 예. 집권당의 강점이에요. 야당은 가혹하게 물갈이를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거예요. 예. 물갈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한테는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국민의힘 얘기라는데 결국 또 민주당 얘기도 나왔네요. 그걸 아까 그러네? 하셨던 거고요. 지금 국민 얘기해야 되는데 왜 자꾸 민주당 얘기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이따 또 하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공천 갈등이 비교적 적은데 즉 위험 요소가 적은 지역부터 예. 지금 공천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현역 의원이 적은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현역 의원이 교체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멋져 보이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나경원 전 대표 때 연판장도 올렸던 초선 의원들 다 공천됐습니다. 재선 의원들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불출마와 같은 그 현역들의 희생도 없어요. 장제원 의원 한 명이고 하태경 의원 하나가 소위 험지에 출마하겠다. 두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희생한 게 없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남아있는 건 TK 지역, 물갈이 대상이 있는 지역인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훨씬 더 큰 공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홍균 교수님의 지적은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봐요. 예. 실제로 국민의힘 과정은 매끄럽지만 결과물은 아직 모릅니다. 봤더니 현역 의원 대부분 다 돌려막기 또 형식상의 여론조사 경선 이거는 막판에 또 뒤집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여론이. 명령대전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계양을 명령대전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미니 대선이라든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계양 의뢰 지역구의 성격상 이 접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지역이다.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이제 열심히 지역을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구 민심의 반응이 좋지 않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정말 돌덩이를 치우겠다라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내가 떨어뜨리겠다. 이런 이유로 지금 지역에 온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명륜대전이라고까지 얘기할 이 선거는 아니다. 격차가 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선거는 정말로 투표하면 여기까지 모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험하다? 알 수 없습니다. 계양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 그러나 선거는요 막판에 다른 바람이 불면은 천하를 뒤덮는 것이 민심이에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알고 원희룡 지사가 왜 계양을 갔을까요? 이기려고? 국회 한 번 더 하려고? 원희룡은 그 가서 저도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선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과 싸워야 됩니다. 왜? 이재명도 야당의 대선 후보니까 싸워서 존재감을 드러낼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박수를 보낼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다시 이재명을 끌어내요. 여론위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힘을 부여할 수 있어요. 분위기상. 지금은 원희룡은 대선 주자에서 전체적으로 한
6등, 7등, 8등, 9등, 10등 그 정도예요. 개항에서 잘 싸우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권 안에서도 최소한 2, 3등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뭐죠? 여기 묶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명령대전이 펼쳐질까? 이재명 대표가 막판에 불출마 선언하는 가능성 조금 더 지켜보십시다. 이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네.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선거 변수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지역 분위기는 지금 개항을 선거판을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 뭐 대장동판이라고 하는데요. 대장동판,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자유통일당으로 그 당적을 가지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오는데 거기야말로 정말 이재명을 잡겠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와요. 이 판에 들어오는 게 의미가 없다. 명령 대전에 대한 관전 포인트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연고도 없는 개항에 와서 이재명을 잡겠다고 하고 잡아서 대선 후보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민의힘한테 호소하는 거거든요. 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거예요. 그래도 이재명 쪽으로 얼마나 쏠릴 것인가. 당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압도적인 승리 아닐걸? 졌지만 잘 싸웠다. 해도 얻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당 차원에서 명륜대전이니 거물의 이 등판이니 이런 식으로 너무 키우는 것은 전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오늘 정치 맛보시죠.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교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